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0대 후반이 된 주부 가장입니다. 남편이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저는 아들 둘과 함께 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는데요. 남들한테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소가리를 했었던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죽고 못 사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군대 제대하고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한 남친과 바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생활은 많이 힘들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울고지 남친만을 기다려 오면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게 바로 빠른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반대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남친이 혼자 살던 자취집에 들어가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몇 달 후 보다 못한 부모님들께서 결혼을 추진해 주셨답니다. 뱃속에 아이도 이미 생긴 상태였거든요. 서로 죽고 못 사는 데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니 부모님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죠. 그 대신 딱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죽고 못 사는데 더 이상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해야 한다. 알겠지? 몸 건강한 게 재산이니까 건강도 꼭 잃지 말고 그래야 오래오래 같이 살지 이것들아. 내 엄마 아빠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에휴, 이 어린 것들이 아기나 낳아서 제대로 키울런지 원. 이 엄마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얘. 엄마가 도와줄 거니까 난 괜찮은데. 히히. 엄마만 믿을게요 히히. 아니 이것이 정말 이 엄마만 믿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애기 잘 키울 생각해. 얼른 애기 아빠도 알바만 하지 말고 좋은 직장 알아보고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알았지? 부모님은 저희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알바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보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지요. 남친과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3살이고 남편의 나이는 24살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어린아이들이었네요. 부모라는 타이틀이 진정한 어른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첫 아이를 낳으면서 서로 점점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왜 안 힘들었겠어요. 생각한 것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죠. 그냥 귀엽게 웃는 모습이나 자는 모습만 귀엽다고 생각했던 신생아가 밤새 안 자고 보채고 울고 할 때면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고 하다 보면 온 체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도 받았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던 기억도 나네요. 여보, 정말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잘까? 응, 나 정말 졸려 죽겠어. 그러게 말이다. 금방 좋아지겠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자. 응? 휴, 어쩔 때는 나 정말 우는 애 옆에 두고 혼자 자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 다들 이렇게 키우는 거 맞아. 나도 당신도 다 이렇게 자란 거야. 우리 부모님들 대단한다 정말. 휴. 그래 그래, 우리도 다 이렇게 컸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잘하자. 그래야 우리 애도 나중에 우리한테 잘하. 응? 조금만 힘내자 여보. 알았지? 이렇게 알콩달콩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저희는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갔어요. 알바를 전전하던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 한 달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있었기에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든든했답니다. 2년 터울로 둘째까지 낳게 되면서 저는 육아를 하며 집 안에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예전 시대에는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다 집에서 양육을 했었답니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 같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아이들이 6살 때까지는 온전히 집안에서 제가 다 케어를 하며 지냈습니다. 둘 다 아들 녀석이다 보니 활동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늘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많이 놀리고 들어왔고 씻기고 밥 먹이고 씻기고 밥 먹이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서 시간을 쪼개 부업을 하며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어요. 그 돈으로 고생만 하는 남편에게 고기도 사다가 구워주고 남자들한테 좋다는 한약도 지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고 남편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며 어느 정도 집안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었을 때 즈음 저희 집안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남편의 믿을 수 없는 암 소식이었는데요. 매일 피곤하고 나른하고 속도 좋지 않다고 하던 남편이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찾아갔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피 검사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하기도 했고 살도 쭉쭉 빠지고 있어서 이왕 병원에 온 김에 제가 먼저 해보자고 한 것인데 뭔가 피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병원의 말을 듣고 내시경과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췌장암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냥 하늘이 까맣게 보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달달달 떨고 있었고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억지로 꾹 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여보 여보 흑흑흑 아니야 아닐 거야. 선생님 이거 확실한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고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른 병원 가 볼 거예요. 아닐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의사 선생님께 재차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확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아직 30대 초반 밖에 되지 않은 제 남편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된 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벌써 암이 4기나 진행이 되었다니 그것 역시 너무 황당했죠.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싶어 오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땐 정말 저와 남편 모두가 이런 병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했지 건강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거의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런 병은 그저 50대나 돼야지 생기는 것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항암 수술을 시작했고
한 차례의 수술도 받았지만 1년 후쯤 또 다시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었고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아빠가 없어진 대신 빚만 쌓여 있었죠.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이 남편을 잃게 된 저는 슬퍼하고 힘들어할 틈도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당장의 아들 둘과 함께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만 받는 것도 염치가 없다는 생각에 그저 내 아들 둘 먹고 사는 것과 남편의 병원비 중 대출받은 돈은 제 힘으로 벌어서 갚고 싶었어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그때부터 식당에 나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생전 처음 식당 일을 하는 것이라 서빙을 하다가 손도 몇 번 데이고 그릇을 엎기도 했으며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흘려서 땀을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아들 둘은 남들 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하고 싶다는 운동도 시켜주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줬죠. 첫째 아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둘째 아들 녀석은 아빠를 쏙 빼닮아서 활동성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형이 가서 혼내준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형이 어디 가서 놀림받거나 그러면 동생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찾아가서 혼을 내주곤 하더군요. 그 상대가 형이던 누나던 나이에 관계없이 말이죠. 둘째 아들놈은 학교에서 축구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체격도 좋고 힘도 세서 형이나 누나들한테도 전혀 겁먹지 않고 들이대는 성격이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착한 형이 학교 친구들에게 아빠와 관련된 얘기로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찾아가 한 번 싸움을 크게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이 일로 저는 처음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그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아들의 정학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더군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99. 진짜예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엄마도 알아. 형 친구가 너를 먼저 때렸다는 거. 엄마도 들어서 알고 있고. 하지만 너는 운동하는 아이고 내 몸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세단다. 그러기에 네가 때리는 것과 다른 친구가 때리는 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 알았니? 엄마 그럼 가만히 맞고 있어요? 네. 그 그지 같은 놈들이 우리 형한테 아빠 없는 놈이라고 놀려대면서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가만히 맞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런 그지 같은 학교 다니고 싶지도 않다고요. 제 잘못만 얘기하고 그러는 저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들은 학교의 행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고 함께 싸움을 일으킨 큰아들 친구의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운동까지 해서 승부욕도 많고 욕심도 많던 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씩씩대길래 저는 또 한마디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 아들, 엄마는 아들 마음 알아. 그런데 어쨌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다쳤잖아.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응? 만약에 엄마도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많이 때리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많이 화가 날 것 같거든. 하늘에 계신 아빠도 우리 아들의 이런 모습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알았지? 흥분해서 씩씩대고 있는 둘째 아들을 달래며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아빠 없는 놈이라고 놀린 그 녀석의 머리통을 한 대 3개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는걸요. 하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고 혹시나 운동을 하는 둘째 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며 자세를 낮추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첫째와 둘째 아들은 아빠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놀리는 친구가 있어도 그저 태연하게 넘길 줄 아는 성숙함을 지니게 되었어요. 어찌되었건 엄마가 일을 하다가 학교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그러는 모습도 너무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이것 역시 하늘에서 바라보며 도와주고 있는 남편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또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시간은 지나서 아들들은 군대까지 다녀온 멋진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좋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고 군대에 다녀와 아는 형이 운영하는 축구 클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빠 없이 큰 아이들 치고 그늘 없이 밝게 자라준 것 같아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다들 자기 짝만 잘 만나고 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 없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각자가 여자친구도 생겼고 저 역시도 식당 모임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편하게 고민 상담을 하는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동안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제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오랜 기간을 알고 지내던 따뜻한 남자도 만나게 되었죠. 이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무 고민 없이 평생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들들도 제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었고 꿈에 나타난 죽은 남편이 제게 괜찮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더군요.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서 아들들과 제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들의 속 깊은 행동에 제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도 했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진짜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도 여자로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셨죠? 응, 아이고 아들들아 새삼스럽게 뭘. 그런 얘기를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거 장미꽃이에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사고 싶어 했던 장미꽃이요. 오늘부터 엄마는 장미꽃을 좋아하는 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겁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장미꽃 좋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사주세요. 그럼, 그럼 그래 고맙다 얘들아. 당신이 정말 아들은 끝내주게 잘 키웠네. 정말 멋진 엄마야. 역시 내 눈이 높다니까 하하. 아들들은 저 모르게 준비한 장미꽃 다발을 건네주면서 이제 자신들은 걱정할 게 없으니 한 여자로서 앞날을 살아보라며 말을 하는데 어찌나 감동이던지 언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컸나 모르게 많이도 성장했더라고요. 아빠라는 그늘이 없어서 늘 안타깝고 짠해 보이기만 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저보다도 더 속이 깊은 청년으로 변신을 한 걸 보니 너무나 뿌듯했답니다.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소개팅이 꽤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참을 힘들게 지냈던 큰아들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선을 해서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저 큰아들쯤 되는 학벌과 직업이면 더욱 괜찮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저는 마냥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꽤 잘 나가는 회사의 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개팅에 가기 전부터 큰아들이 언뜻 흘렸던 말에 제 귀가 솔깃해져서 한참을 집중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아들, 진짜야? 아니 어떻게 그런 집안 딸이 너랑 소개팅을 한다니? 응? 그런 집 자식들은 다 끼리끼리 만나서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저 신기한데. 그러게요, 엄마, 저도 그냥 신기한데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만나보려고요. 마침 이번 주 주말에 할 일도 없고 딱히 만나기도 전부터 거절할 이유는 없을 듯 해서요. 그래, 그럼 한번 만나봐. 혹시 아니? 너의 진짜 인연일 수도 있잖아. 만나보고 결정해 봐. 아니면 말지, 뭐 안 그래? 오, 큰아들과 저는 그저 아니면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소개팅 자리에 한번 나가보라는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애들이 절대로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다며 만류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도 다 학벌과 직업이 좋으니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냐며 저는 둘째 아들에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아들은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을 한 그녀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보였어요. 엄마, 그러게 신기하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먼저 연락이 오네요. 소개팅 꽤 해봤지만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어머나, 우리 아들 역시 그럼 그렇지. 어디에 내 놓아도 아깝지 않을 우리 아들이잖니. 어머어머, 그 여자가 보는 눈이 있네. 그래. 엄마, 너무 기분 좋은데. 너는 어때? 네 생각은 어떤데? 저도 뭐 썩 나쁘진 않아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긴 한데 요즘 한 살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렇다 보니 좀 저돌적이긴 하지만요. 하하. 그래, 여자가 저돌적이야? 아니, 한번 보고 저돌적이라고 느꼈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야. 오, 아들은 한 살 연상의 그 여자가 꽤 괜찮다는 듯이 제게 대답을 했고 만남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보다는 그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아들에게 어울릴 만한 옷과 구두까지 선물해 주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성격도 매우 저돌적이고 즉흥적이기도 한 것 같았는데 어떤 날은 자신의 차로 제 아들을 데려다 주다가 갑작스럽게 제게 인사를 하겠다며 집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답니다. 엉겁결에 아들의 여자친구와 대면을 하게 된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또 착하고 내성적인 아들을 잘 이끌어줄 여자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아,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 조금 놀라긴 했는데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아니면 또 언제 만나겠어요.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요. 네, 그럼 그래도 될까요? 싹싹하기도 하면서 얼굴도 예뻤고 특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잘하면서 가꾼 듯한 모습이 부잣집 딸이라는 생각이 팍팍 들게 하더군요. 저는 저 나이 때 그저 아들 둘 낳고 키우느라 머리 풀어 헤치고 운동화 신고 몸매나 옷차림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는데 말이죠. 새하얀 피부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살짝 웨이브를 넣은 긴 머리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스타일을 지녔더군요. 저는 이런 여자가 제 아들을 좋아해 주는 것이 좋기도 하면서 살짝 걱정도 되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아가씨 정도 예쁘고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사람이 꼭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나요? 그저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착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요. 세상에 나쁜 남자도 많아요. 자기 실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남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는 너무 좋답니다. 어머나, 우리 아들을 이렇게 좋게 봐주니 제 마음이 너무 좋네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 착하긴 하죠. 아무튼 고마워요. 부족한 우리 아들을 좋게 봐줘서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적어도 진심으로 제 아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은 되더군요. 나이 한 살쯤 많은 것쯤이야 겉으로 티도 안 나고 문제 될 것도 없다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둘의 만남을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8개월쯤 지났을까 아들은 제게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가 먼저 자신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 부모님도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집안 환경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도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꽤 좋은 중소기업의 딸인 여자친구에다가 아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있다고 하니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친과 둘째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 녀석이 형의 결혼에 대해 좀 안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난 좀 그런데 그 여자 좀 별로야. 응, 왜, 뭐가 별로야? 딱 한 번 잠깐 밖에 안 봤으면서 뭘 그렇게 부정적이니? 아니 사실 그게 있잖아. 나 저번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었을 때 그 여자 본 것 같아. 작년인가 그랬는데 엄청 술 취해 가지고 막 남자들이랑 섞여서 춤추고 룸으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어둡고 그래서 100% 확실하진 않은데 좀 이미지가 어머나 우리 아들 보기보다 엄청 보수적이네. 아니 너는 그런 클럽 가서 놀고 술 마시고 해도 되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니? 엄마가 보기에 그건 우리 막내 아들. 네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엄마도 그런 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이랑 클럽 같은 데 가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때 어두워서 100% 확실하지도 않다며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형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그건 그렇지만 왠지 나는 좀 별로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그렇게 집안 좋고 얼굴 예쁜 여자가 형한테 빠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 집안 환경 비슷하고 돈도 많은 남자들이 깔리고 깔렸을 텐데 소형차 타고 다니는 형을 왜 좋아하겠어? 형의 순수한 면이 좋다고 하잖니. 나쁜 남자들 많이 만나보니 형처럼 착하고 그런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 아무튼 이 엄마는 찬성이야 대찬성. 이 결혼으로 형도 더 발전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 부모들도 형의 능력을 인정한다잖아. 막내는 이상하게 형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더군요. 자신이 작년에 클럽에서 보았던 여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여자들도 클럽에 다니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신세대 엄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친구들 만나서 생일 파티하고 그럴 때 나이트클럽도 가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큰아들은 부잣집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사돈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깐깐해 보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었는데 반드시 대를 사위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랑 일남 일녀인데 아들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집에서 외롭다고 하면서 처가댁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어요. 2층으로 된 단독주택 건물에 정원도 꽤 넓게 달려있는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살기에 전혀 불편함 없이 프라이버시도 지켜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쯤 살다가 나중에는 분가를 시켜줄 건데 그럴싸한 집을 마련해서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저는 그 옛날 남편과 단둘이 살았던 그 때를 떠올리며 둘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큰아들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2번 정도 가봤는데
서로의 생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집도 정원도 넓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만 믿고 그렇게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막내 아들은 굳이 저렇게 대릴 사위로 가는 것도 싫다면서 괜히 귀한 집 장남 뺏기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며 마음을 다스렸죠. 결혼을 한 이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불편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처가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배운다고 했기에 저와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낮에도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고 메시지로 보낸다거나 했었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찾아온다고 하던 아들은 깜깜무소식이었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아들하고도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보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집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아들이 너무 궁금하고 갑갑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문자로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대번에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엄마 여기 오신다고요? 아니에요, 다음에요, 다음에 오세요. 아니, 왜 엄마가 아들 사는 곳에도 못 가보니? 너가 와도 연락도 잘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 아냐? 아, 좀 바빴어요. 회사에서 새롭게 일도 시작하고 장인어른이랑 회사에서 붙어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꼭 주말에 한번 갈게요. 집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한번 가 보는 게. 그럼 안 갈 테니까 주소라도 좀 알려줘. 사돈한테 선물이라도 보낼 수도 있으니까. 주소 알아놓으면 좋잖아. 얼른 찾아오지 말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럼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돈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이었고 아들이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도 못 보게 되면 나중에라도 아들 모르게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었는데도 아들은 집에 찾아오지를 않더군요. 저는 이때 화가 났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사돈 어른들한테도요. 아무리 대릴 사위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주말에도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도무지 이런 아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질 않았고요. 또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아들 대신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안부전화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건 순간 없는 전화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오더군요. 혹시나 제가 번호를 잘 못 눌렸나 싶어 몇 번이나 다시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번호를 바꾼다고 해도 시어머니한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곧장 택시를 불러서 아들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많이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얼마 전에 주소라도 받아두었으니 망정이지. 이것도 없었으면 답답해 미쳐버릴 수도 있겠더군요. 도착한 집안의 벨을 누르니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집 안에 모두 외출을 하셨다고 하면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기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대기를 하며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2층에서 웬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양이 3마리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오더군요. 도우미 아줌마에게 아주 거만한 말투로 어제 사온 피자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를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 주방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버릇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갑자기 저런 어린 여자아이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면서 대릴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고양이들을 안고 다시 한번 거실을 획 지나가는 여자아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친구야, 안녕 몇 살이니? 고양이 키우나 봐. 고양이들이 아주 귀엽네. 참나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일일이 참견이세요? 아줌마. 이 아줌마 누구예요? 아줌마가 들여놨어요. 그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버릇이 없었고 저의 물음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우미 이모에게 따지듯 말을 하며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 순간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는데요. 도우미 이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하던 그 찰나 현관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아들내외와 사돈 어른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바깥 사돈이 몹시 화가 나 있었는지 제 아들에게 큰 소리로 짜증을 부리시더군요. 아니 자네 정말 쯧쯧쯧. 이래서 내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했거늘 어디 애비 없는 티를 그렇게 내면서 촌스럽게 구는가 응?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학교랑 회사는 어떻게 다녔나. 호통을 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깥사돈이 아들에게 말을 했고 아들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땅만 쳐다보며 온갖 짐을 들은 채로 현관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를 보더니 온 가족이 깜짝 놀랐고 저 역시도 많이 놀랐어요. 저를 본 아들은 제게 후다닥 뛰어오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말도 없이 왔느냐며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돼 보이던지 부잣집 대리사 위로 갔는데 어쩜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얼굴이 불쌍해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몹시 화가 났지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따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하고 아들 얼굴만 잠깐 보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관을 나오면서 다시는 말도 없이 이곳에 오지 말라는 아들의 말이 거슬려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정말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밤이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부잣집인지 뭔지 그냥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마음 편하게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집안과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생각도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말을 하면 또 괜히 제가 그렇게 형의 결혼을 떠밀었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저 남자친구를 불러서 조용하게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마음을 풀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꺼낼 때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안사돈이 저희 집으로 소고기와 과일 세트를 보냈더군요. 그날 식사 대접도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 것이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탐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돈인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제 아들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또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덧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근무한다던 사돈의 회사에도 찾아가 보고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번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이 없다는 말만 했을 뿐이죠. 명절이고 제 생일이고 그저 안사돈이 보내온 과일이나 고기가 전부였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때 즈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최고로 더운 날씨라서 저도 하루 일을 쉬고 집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쉬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저 큰아들 흑흑흑. 여보세요 아들. 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번호는 이게 또 뭐고 응?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 엄마한테 말해봐 얼른 아들아.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흑흑흑. 아니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아들아 가만히 있어봐 엄마 얼른 갈게. 엄마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큰아들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좀 살려달라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손이 막 덜덜 떨리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얼른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형한테 가야 한다고 소리쳤죠. 막내 아들은 근처에 있다가 얼른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막내와 함께 큰아들이 살고 있는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도통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어서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가면서 아까 걸려온 전화기로 전화를 해보았는데 받지를 않아서 저는 그저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사돈댁의 집. 현관 벨을 누르려고 하는데 작은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운동을 했던 몸이라 그런지 아주 날렵하게 그 집 담을 넘었고 문을 열어주어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낮이라 현관문을 잡는 것 자체가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큰 정원 잔디는 타들어갈 듯 뜨거워져 있었는데 저 멀리 잔디 풀숲 위에 어떤 사람의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게 뭔가 하면서 먼저 다가간 막내 아들은 순간 형 하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제게 얼른 119에 신고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호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물을 받아다가 쓰러져 있는 형의 얼굴과 몸에 붓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렵사리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횡설수설하며 그저 빨리 오라고 소리만 쳤죠. 뜨거운 잔디 밭에 누워있던 아들은 온몸이 축 늘어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작은 아들이 받아온 물로 큰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씻겨주고만 있었죠. 그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어지러워 터져 버릴 것 같았던 기억밖에는 나질 않아요.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저 밖에서 119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응급차가 도착해 병원에 실려간 아들은 수액을 맞고 한참을 있다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깨어나자마자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애가 어찌나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피부는 아주 거칠거칠했고 못 먹어서 그런 건지 몸은 아주 바싹 말라 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저는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아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왔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들 흑흑. 우리 아들이 어찌 이런 꼴이 된 거니 응? 흑흑흑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하다. 너 누가 이런 거야? 누가 이랬어? 그 집 식구들을 내가 다 잡아다가 아주 박살을 내주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대리 사위로 데려다가 아주 이것들을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흑흑흑 엄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이나 울먹거리더니 잠시 후 입을 열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못난 놈이에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을 했으니 말이죠. 와이프 아니 그 여자. 사실은 저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고 애까지 있는 이혼녀였어요. 그냥 저는 단순히 호기심에 만났었는데 제게 실증이 난다고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아빠 체면이 있어서 버리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저를 거의 고양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애인을 데려와서는 저를 발가벗기고 동영상까지 뭐가 어쩌고 저째 응?
그러고도 그것들이 인간이야. 내 인연을 당장 요절을 내버려야겠다. 엄마가 그냥 가서 그런다고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만만하게 보고 이혼 얘기했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받고 아까도 사실 그 정원에 있는 풀이랑 잔디를 저 혼자 다 깎게 하고 휴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못 살겠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위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했죠. 게다가 와이프라는 여자는 아이까지 한 집에 데리고 살면서 자신의 상간남을 집에 데려올 정도로 막무가내의 스타일이더군요. 더 웃긴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착하고 순수한 제 아들에게 그저 이해하라는 말만 강요했고 혹시나 사위가 못마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가족들을 운운하면서 나쁜 말까지도 했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막내 아들은 흥분해서 날뛰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당장 가서 두들겨 패버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주머니에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고 이 안에 아내의 외도를 했던 것과 그 집안에 있던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과 장모의 입에 담지 못할 폭언까지도 말이죠. 큰아들은 혹시나 자신 때문에 저와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용하게 증거를 모으면서 참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 꼬라지 되었을까요? 막내 아들과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 남자친구의 친형인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을 했고 혼인 무효 소송까지 이끌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잘났다던 바깥 사돈의 회사로 찾아가 전 직원이 듣는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제대로 주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미친년 소리를 듣던 말던 한바탕 난동을 시원하게 부렸죠. 그렇게라도 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자친구 형님분이 수임료도 받지 않으시고 너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덕분에 위자료도 넉넉히 받아냈고 혼인 무료 처리도 되어서 저희 가족은 지방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몇 년간 정말 그 일은 입에 꺼내지도 않은 채 그저 좋았던 얘기만 하며 애써 웃으려고 노력하며 지냈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정말 시간이 지나니 큰아들은 몰라보게 밝아졌고 이제는 가끔 지난 상처에 대한 얘기도 스스로 하면서 애써 털어내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그래도 그날 아들이 거의 반 죽어가면서 제게 전화를 건 힘이 하늘에 있는 애들 아빠가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 바램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제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도 가끔 불끈불끈 화가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네요.